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폐개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경제신문을 간략히 리뷰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자입니다. 홍남기 화폐개혁 검토할 시기 아니야. 거래 시스템 변경, 인플레이션 걱정 등 문제점 우려 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의 리디노메이션 화폐 단위 개혁 논의 요구에 대해 검토할 시기도 아니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말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백재현 의원이 화폐개혁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토할 시기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거래 시스템 변경, 인플레이션 걱정,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감 등을 따지면 경제가 어려워 활력을 되찾아야 할 현 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일관된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화폐개혁 안 한다는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개혁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화폐개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하자금의 양성화입니다. 1962년도 박정희 정권 때 화폐개혁이 단행되어졌는데 이 화폐개혁의 목적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였습니다. 이때는 10대 1로 우리 화폐의 액면을 절하시켰고 환을 원으로 바꾸었는데 이때 화폐개혁을 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서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교들의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서 끄집어내서 이러한 화교들의 자금을 박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화교들은 우리나라 전체 통화량의 3분의 1을 소유할 만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화폐개혁을 하면서 새로운 화폐의 제작을 은밀히 영국에 의뢰하고 긴급통화조치란 이름으로 극비리에 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군사정권이 통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비리 비밀로 이렇게 화폐개혁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아주 엄한 중벌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비리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폐개혁을 위한 목적, 즉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화교들이 막대한 자금을 부를 축적했지만은 이를 부를 축적하는 족족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돌아갈 준비로 이러한 자금들을 금으로 다 바꾸어서 사모아 놓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화교들의 국권을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국권을 바꿔줄 테니까 빨리 국권을 은행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화교들이 이렇게 내놨는 끝으로 밖으로 가지고 왔는 자금은 극히 미미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폐 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러한 측면은 금을 중시하는 화교들의 어떤 습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측면도 하나의 어떤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자금의 규모는 약 321조입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의 20% 정도가 지금 지하자금으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 20%대의 지하자금을 분석했는 부분을 조금 모형만 변화시키면은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하자금의 규모는 이러한 지하자금은 5만 원권의 회수율이 극히 낮은 데서 이 지하자금의 규모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5만 원권이 10년 동안에 회수율이 5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하자금은 주로 집안의 장롱이나 아니면 마늘밭에 묶여 있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융통되어졌는 그러한 자금이 지금 지하자금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시중에 유통되어지지 않고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사과 한 박스에 지금 5억이라는 5만 원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불법적인 지하 자금을 은행 뒷트렁크에 만약에 싣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 실릴까요? 그죠? 뭐 5억이 한 박스니까 뭐 20억, 30억 큰 트렁크는 뭐 더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은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이런 교환 기간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두는데 이렇게 국권을 신권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지하 자금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양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알면은 지하 자금을 축적해놓은 축장자들은 이러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지하 자금을 은닉하고 도피하려는 엑소더스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지하 자금을 해외에 미리 도피시켜 놓거나 은닉하거나 금이나 은으로 현물 자산으로 바꾸어 놓거나 아니면 달러로 환전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먼저 구입을 해 놓겠죠. 그죠? 따라서 화폐 개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졌을 때는 미리 이렇게 불법 지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하 자금이 양성화되어져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은닉하거나 다 도피시켜 놓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 1992년도 금융실명제처럼 아주 전격적으로 급진적으로 단행해야만 지하자금을 밖으로 노출시켜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화폐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천천히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실행으로서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화폐개혁에 대한 준비가 다 마치고 완벽하게 지금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100% 이제 화폐 개혁이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을 때는 이미 화폐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상실했다, 실기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개혁 검토 중이라는 정부 발표 후 아주 짧은 시기가 지난 후 100% 전격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화폐개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화폐개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정부 발표를 곧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간혹
정부에서는 전혀 지금 화폐 개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화폐 개혁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폐 개혁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서는 우리가 지하 자금을 양성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며, 이후 만약에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발표가 일어났을 때는 100% 전격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화폐 개혁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본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